네, 오늘 국민의힘 서울시 부동산 정책 협의회는 최근 발표된 129 부동산 대책을 비롯한 이재명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정책 실패를 지적하고 이재명 정부 부동산 실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서울시와 함께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먼저 송원석 원내대표님의 모든 말씀을 듣겠습니다. 예,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정권 출범 이후 서울 아파트 가격은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9.14% 상승해서 평균 15억 원이 넘었습니다. 부동산 폭발 대재앙을 초래했던 문재인 정권도 임기 초 6개월 상승률이 7%에 그쳤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이재명 정권의 부동산 정책 실패는 그야말로 역대급입니다. 이 명백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권은 국민을 투기꾼 취급하면서 정당한 문제제기를 하는 야당을 유치원생으로 조롱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권은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일자리, 교통과 생활 인프라가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된 구조 속에서 직주 근접과 학군을 고려해 주거지를 선택하는 것을 투기라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보통 사람의 선택입니다. 이재명 정권은 부동산 대책으로 대출을 조이면서 국민들에게 서울 추방령을 내리고 있는데 반성해야 합니다. 서울 부동산 문제의 근본 원인은 공급 경색에 있습니다. 서울의 건축 허가 건수가 2018년 12,500건에서 2024년 7,300건으로 감소했습니다. 특히 2022년까지 연간 10,000건 이상 유지되던 허가 물량이 많이 줄은 것이 주 원인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원래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건설사의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면서 주택건설업의 사업성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공급이 위축되고 시장 불안은 계속될 우려가 있습니다. 서울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한 방향은 분명합니다. 수요 억제가 아니라 공급 확대입니다. 무엇보다 민간 아파트 건설업의 사업성 회복을 위해서 적극 나서야 합니다. 자금 조달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금융, 행정적 지원 방안도 마련되어야 합니다. 특히 재개발, 재건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용적률 완화가 필요합니다. 또한 인허가 절차의 과감한 간소화 등 규제 완화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합니다. 민간 주택 공급이 살아나야 시장이 안정되고 국민의 주거 불안도 해소될 수 있습니다. 오늘 서울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실행 가능한 대안들이 허심탄회하게 논의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세훈 서울시장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장 오세훈입니다. 오늘 서울의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해서 당과 국회 차원에서 이렇게 뜻깊은 자리 마련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본격적인 협의에 앞서서 정부가 발표한 129 주택 공급 대책에 대해서 서울시의 분명한 문제의식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이번 대책은 서울 주택시장이 처한 절박한 현실을 외면한 채 실효성이 없는 공공주도 방식에 다시 기대는 과거로의 획입니다. 주택 공급은 지금까지도 그리고 앞으로도 민간이 중심이 되어서 이끌어야 할 영역입니다. 실제로 서울 주택 공급 가운데 90%는 이미 민간이 책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11호 대책 이후 강화된 이주비 대출 규제와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은 민간 정비 사업의 숨통을 틀어막고 있습니다. 더 빨리, 더 많이 공급할 수 있는 길을 정책이 스스로 차단하고 있는 셈입니다. 당장 올해만 해도 3만여 가구가 이주를 해야 되지만 대출 규제라는 높은 벽 앞에서 사업은 멈춰섰고 주민들의 불안과 막막함만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공물량 확대를 해법으로 내세우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비켜가는 접근입니다. 정비 사업에 대한 적대감의 발로 그리고 이념적 접근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구나 지자체와의 사전 협의도 실행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증도 없이 부지를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방식은 이미 실패로 판명난 8.4 대책의 대자비에 지나지 않습니다.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 CC 부지 등은 서울시가 오랜 기간 검토해온 적정 수치와 지역 민원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세계유산 영향평가 등 넘어야 할 절차가 산적한 부지를 사전 협의 없이 포함시킨 결정은 시장에 헛된 희망을 던지는 일입니다. 미래 세대의 자산인 개발 제한구역을 훼손하면서까지 숫자 맞추기에 급급한 공급 확대, 실현 가능성보다 당장의 발표 효과에 집착한 물량 밀어내기에 서울시는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이 대책은 2029년에나 착공이 가능한 먼 미래의 청산진일 뿐입니다. 속도도 성과도 결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11호 대책으로 인한 규제만 완화된다면 이미 진행 중인 정비사업에서 이주가 가능해지고 정부 대책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실질적인 공급 물량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조기 착공이라는 해법으로 다가오는 공급 절벽에 정면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이미 확보한 25만 4천 가구의 구역 지정 물량을 토대로 해서 착공 시점을 1년씩 앞당기는 쾌속 추진 전략을 즉각 실행에 옮기겠습니다. 정부에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지금이라도 주택시장 불안의 원인을 정확히 직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께서 정부 이기는 시장은 없다고 말씀하시던 그 순간에도 집값은 계속 올랐고 그 대가는 고스란히 국민의 주거 불안으로 돌아왔습니다. 시장은 제압해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시장은 인정해야 될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 현실을 거스른 정책이 성공한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습니다. 서울시는 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마련될 때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끝까지 대응하겠습니다. 국회 차원에서도 입법을 포함해서 적극적인 지원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점식 정책위 의장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예, 정책위 의장입니다. 먼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국회를 찾아주신 오세훈 서울시장님을 비롯한 서울시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그 정책협의회 종료 후에 할 그 브리핑으로 대체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참석한 의원님들 중에서 혹시 공개 발언할 의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을 해주시면 발언하시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말씀하실 분 계신가요? 예, 없으면 그대로 진행을 하시죠. 예,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순서부터는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